안녕하세요. 꿈꾸는 대한민국 진행을 맡은 블라인TV 권영기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천의 큰아들 효자부총장 차성수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령화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난 8월에 굉장한 신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인데요. 약 17년이 걸렸습니다. 정부 처음 예산이 18년이었는데 그 예상보다도 먼저 뛰어넘은 거죠. 그렇죠. 예, 이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15년 내로 짊어져야 될, 네. 그리고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정부 예측보다 1년 빨리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요. 네네. 2026년에 초고령 사회 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0%가 넘는 게 네네. 2026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속도대로 가면 네. 사실은 한 2025년쯤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불과 뭐 한 7, 8년 네. 이 정도 뒤면은 네. 아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저희가. 엄청 빠르네요. 예, 지금 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네. 우리가 18년, 네. 17년 걸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일본 24년 걸렸죠. 네. 독일은 40년 걸렸죠. 미국은 70년 걸렸죠. 네. 근데 이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가는 건 더 빨라져요. 네. 우리나라는 8년밖에 네.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일본이 12년으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됐고 네. 독일이 37년, 네. 미국은 21년, 네. 프랑스도 뭐 한 4, 50년 걸려서 네. 실제로 고령 사회라고 하는 거에 네. 이 사회 구조 전체나 우리 사회 문화가 네. 적응해 나가는 그 적응 속도가 네. 네. 너무 지금 느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이게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체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크죠. 네네. 이제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인구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러는데 네. 그들이 이제 어르신들 노년 부양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네. 노년 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네네. 예. 이게 노년 부양비는 이제 부양 연령층을 네. 계산한 건데 여기서 실제로 네. 실제 부담하는 거는 그 연령대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취업자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이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 한 명을 모시는데 네. 2015년에 예를 들면 5.6명이 한 명을 모신다. 네. 이러면 네. 2026년이 되면 네. 불과 뭐 10년 뒤인데요. 네, 그럼 네. 3.2명이 한 명을 모셔야 돼요. 이게 2035년 가면 뭐 네. 2명이 한 명을 모셔야 되고 네. 실제로 이런 청년층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네. 사실은 저출산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15년이 되냐면 지금 초중고생들이 네네네.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을 갖고 이분들이 노년 부양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네네. 저출산의 여파로 이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서 네네. 사실은 이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훨씬 크고요. 네네. 또 노인 질환에 대한 이제 고령화가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평균 기대 수명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럼 이 기대 수명 높아지는 것만큼 네. 병원을 가시게 되는 시간도 훨씬 많아지고 네. 의료를 이용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어르신들의 병원비 부담, 특히 이와 관련된 의료 요양 서비스 증가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커집니다. 네. 관련해서 최근 일본에서도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네네네. 노인 파산이라고 해서 이제 뭐 연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잘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르신들 뭐 한 70대 중반이나 80대 넘어가면서부터 병원을 자주 다니시고 네네네. 그러다 뭐 치매 걸리기도 하고 또는 뭐 중증에 걸리기도 하면 네. 그 병원비들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노인 파산이 일본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어서 네네. 사실 이런 사회적 부담도 크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출산의 부담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잠재 성장률이 이제 3% 이하로 고착화돼서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노동인구 감소에 기인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네네. 이거는 바로 저출산 네. 연동돼 있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뭐 소비도 감축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증가한 이 노인층에 대한 네. 사회적인 이 배려나 네. 혜택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특히 이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많아진 사회에서 네. 이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고독해지고 소외되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네. 우울증도 걸리시고 네네. 뭐 이런 실제로 사회 활동 기간이 줄어들고 네. 노년층으로 활동하시는 생활하시는 기간이 길어나면 네. 이게 한 30년 가까이 된다. 음. 그럼 사회 활동의 네트워크도 줄어들고 뭐 네, 그러면서 네. 점점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이 낳겠다는 부작용도 생기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한 70세까지는 건강하시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65세부터 이제 사회보장 혜택이 주어지니까 네. 그러면 65세, 되게 55세 정년 퇴직하면 네. 계속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정년 연령을 늦추자는 게 지금 네. 그 중요한 국가 네. 정책 중에 하나고, 네네.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층들의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젊은 층의 취업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중장년층의 퇴직 연령은 늦춰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청년층의 취업률은 높여야 되고, 네네. 이 둘 간의 긴장 관계가 실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예. 사실 요새 그 환갑잔치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오래 고전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뭐 평균의 환갑잔치 하면 주변에서 욕합니다. 그렇죠. 뭐 의학 기술도 좀 발달이 되고 그래서 노인의 연령들이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기준은 예. 지금 65세인데 이제 뭐 70세 이야기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찬반 논란이 좀 뜨거운데 이런 거에 대한 청량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예를 들면 청소년의 연령을 몇 살로 할 거냐, 18세로 할 거냐, 어떤 데는 24세로 돼 있고 네. 법에 따라서 청소년 연령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네네네. 실제로 노인 연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65세를 네. 노인으로 한다 네. 이런 법은 없어요. 아. 단지 이제 유엔에서 정한 네.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대체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연령대가 너무 낮게 측정돼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네.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한 70세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 대한노인에서도 건의한 바 있고 네, 정부도 네, 아마 이 문제를 지금 고려는 하겠죠. 네, 네. 노인 연령을 70세로 늦추자는 얘기는 있긴 한데 네. 선진국도 아직 70세까지 늦추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대개 한 68세, 7세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늦춰가고 있긴 한데 네. 아직은 뭐 이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는 않고요. 네네. 뭐 이게 노인연령을 늦추자는 쪽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고 네네. 반대 의견도 동시에 다 있지 않겠어요. 네네. 실제로 뭐 찬성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이게 지공족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지하철 공짜로 네네, 타시는 네네, 분들이 네네. 되는 건데 네. 뭐 이 비용이 수천억대로 늘어나고 네. 실제로 노인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네. 좀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뭐 70세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네. 또 70세까지는 근로가 충분히 가능하다 노동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좀 늦춰서 뭐 국가 재정을 좀 아끼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저출산 때문에 근로자 노동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 그것도 좀 늘리자.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네. 반대하는 측에서는 네.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 55세 정도가 퇴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무원으로 많은 젊은 층들이 몰리는 게 60세 정년퇴직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대체로 네. 기업이나 이쪽에서는 55세가 평균 퇴직 연령인데 네. 그러면 70세가 되면 15년 동안 다른 근로 수단, 그러니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수단들을 확보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소득 박탈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연령대가 소득 절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추는 게 오히려 부담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우리가 보편복지 체계가 잘 안 돼 있어서 아,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소득 절벽 기간이 15년씩이나 되면 네네.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뭐 그런 지적들이 있죠. 네.